그러니까 환율도 마켓 타이밍이 굉장히 잘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대형주는 좀 난이도가 높은 게임이라는 거고요. 소형주는 실제로 숫자 찍힌 거 가지고 투자해도 됩니다. 배당주는 무조건 안전해 이런 것도 아닙니다. 깨질 때 다 같이 깨집니다. 이렇게 이 팩트 체크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원달러 환율 네. 1,400원을 터칭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고 더 올라갈 것으로 보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네. 이 환율 이것이 한국 우리 주식 투자자들에게는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주식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럴 때는 오히려 쉬는 게 낫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우리 강한국 저자님은 물론 11월 그러니까 이 가을서부터 10월 11월서부터가 이제 절호의 투자 찬스라고 얘기하시지만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환율도 마켓 타이밍이 굉장히 잘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제가 한 달 전인가 박세익 대표님을 만났거든요. 그분이 이제 또 한동안 이제 연락 안 하시다가 한번 갑자기 연락이 오시더니, 야, 강원구 1,250원이 넘어가면 난 무조건 들어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하니까 이제 첫 번째는 그 환율이 올라가면은 우리 수출 기업은 확실히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첫 번째는 그렇죠. 그게 있고, 두 번째는 외국인 입장에서 환율이 높아지면은 우리나라 주식이 싸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싸지는 거. 그 두 개 때문에 1,250원 이 환율이 넘을 때 들어가면은 1년 후에 보면은 주식은 무조건 올라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그 말이 맞았어요. 근데 맞는데, 박세익 대표님은 이 환율이 밑에서 1,250원을 뚫고 들어갈 때 이제 들어가는 거였는데, 이제 아들이랑도 한번 같이 밥을 먹었는데, 그 아들은 다른 말 하더라고요. 이게 이 1,250원 돌파한 다음에 위로 이렇게 쭉 올라가서 다시 1,250원 밑으로 떨어질 때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고. 근데 제가 그것도 해보니까 그 말이 더 맞더라고요. 그 아드님 말이. 아드님이 더 낫네요.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도 이걸 작년에 말하지 마 하면서 하더라고요, 이게. 예,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쵸, 이제 그것도 상당히 괜찮은 시그널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환율이 막 고공행진하고 있는데, 뭐 저도 모르죠, 지금 이 어디로 어디까지 갈지 우리 모르죠. 예, 근데 확실한 거는 언젠가는 다시 1,100, 1,000원 언저리로 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뭐 그것도 모르는데, 그래서 어쨌든 올라가가지고 다시 1,250원 내려갔다라는 거는 세계 경제, 글로벌 경제가 상당히 많이 안정되었다라는 이거를 의미를 하거든요. 그때는 주식이 빡빡 올라갑니다. 예. 그것도 매수 시그널을 잘 쓸 수 있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갈 때 우리가 그 하락했을 때의 어떤 상황에 대한 것을 상상하면서 예상하면서 투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락세로 꺾이는 게 확실하게 드러났을 때 환율이 꺾일 때요. 그 환율이 네. 그때가 오히려 투자의 시점이다. 예, 그게 사실 그 아버지 전략과 아들 전략이 다 되기는 하는데, 아버지 전략은 좀 너무 빨리 들어가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 아들 전략은 이미 이제 그 경제가 많이 좋아지고 이제 주가가 오르기 시작할 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무릎에서 사는 건 똑같은데, 이게 이제 어깨에서 떨어지는 무릎이냐 아니면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무릎이냐,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그러면 이제 어떤 주식을 살 것이냐라는 문제로 들어가 보면은 네.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이 막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성장주들은 안 좋잖아요. 기술주들에게는 금리 그렇죠. 인상이 됐을 때. 네, 그래서 그렇죠. 지금은 네. 성장주, 기술주를 투자하면 안 돼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네. 그래도 이 턴이 바뀌면은 어떤 시세를 뿜어내는 거는 기술주야라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뭐 가치주가 최고라고 하시는 분들도 네, 있고. 네. 어떻게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가치주, 성장주 두 개 다 섞어서 삽니다. 두 개나. 이게 이제 근데 성장주도 이제 구분을 두 개를 할 수가 있죠. 소위 이제 좀 꿈이 굉장히 크고 지금은 보여줄 게 없는 기업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꿈보다는 실제로 지금 이익이 많이 증가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저는 후자를 아무래도 퀀트이기 때문에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 퀀트는 꿈을 수치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미 실적이 나오고 있고 그렇죠. 돈을 버는 기업들. 그렇죠. 근데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재무제표에 찍힌 그 수치로 투자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제 소형주로 갑니다. 소형주는 실제로 재무제표가 찍힌 후에 딱 보면 이제 보이잖아요. 어떤 애들이 이제 순이익이 그냥 영업이익이 많이 올랐는지, 그 후에 투자해도 늦지 않습니다. 대형주는 이미 찍히면은 좀 늦어요. 이제 그거보다는 이제 컨센서스를 이기냐 지냐 거기서 많이 결정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네. 실적 발표하면 그 실적보다는 사실 그 다음 분기의 실적 예측 예, 또는 그 가이던스에 대해서 보통 많이 보죠. 그렇죠. 아니면 또는 애널리스트가 이제 뭐 5,000원 벌겠다고 했는데 얘가 실제로 4,000원 벌었냐 6,000원 벌었냐 이걸로 이제 싸우지, 이제 얘가 성장했냐 안 했냐는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형주는. 그러면은 그 말은 대형주는 좀 난이도가 높은 게임이라는 거고요. 소형주는 실제로 숫자 찍힌 거 가지고 투자해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강한국 저자님은 이제 퀀트 투자,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 중심으로 이게 배분해가지고 이제 사시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그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 중에서도 이제 퍼나 PBR 이런 거 봐가지고 같이
지표도 월등한 기업들이 야 그런 기업이 어디서 하는데 한국에 많습니다. 되게 많아요 그런 기업들. 네, 되게 많아요. 찾으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 배당주 관련해서도 네. 요즘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예. 뭐냐면 이제 지금 그 주식 가지고 은행에다 네네. 예금하면은 뭐 한 3, 4% 뭐 예. 이렇게 주는데 그 이상으로 주는 배당주도 있다. 아니면 그 못지않게 주는 배당주도 있다. 그럼 네. 그게 오히려 낫지 않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일단 그 배당주에 투자하는 전략은 굉장히 스마트한 전략이고요. 이제 그거는 맞는 말인데, 근데 이제 요즘 이제 9월, 10월에 배당주에 투자해야 된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어떤 다른 방송에서 이제 제가 대기를 하고 있는데 전분이 그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딱 들어가지고 진짜 그래? 해가지고 집에 가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돌려봤어요. 이제 9월, 10월이 팩트 체크를 하는군요. 예, 그렇죠. 예, 그렇죠. 팩트 체크를 하는 거죠, 제가. 근데 이거는 사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팩트 체크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이 방송이나 이런 데서도 되게 이제 안 맞는 소리가 많이 나와요, 사실. 근데 그래서 늘 집에 가가지고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어떻게 결론적으로 이제 배당 수익률이 높은 게 사실 배당주잖아요. 이제 그렇죠. 시가 대비 배당을 많이 주는 데가 이제 배당주인데, 그래서 한번 돌려봤어요. 이제 배당 수익률 상위 50개의 기업을 이제 투자하면 돈이 어떻게 벌리는가 해봤는데, 9월, 10월에 수익률이 굉장히 가난합니다. 이게 퍼센트거든요. 월별 퍼센트. 이게 최근 20년의 평균을 낸 거예요. 그럼 돈이 언제 벌리느냐? 12월에 벌립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통상적으로 그런 말 요즘 많이 하거든요. 12월에 사면 너무 늦으니까 9월, 10월에 미리 들어갔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근데 결론적으로는 아니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배당주도 보면은 11월부터 수익이 나기 시작하고 12월 수익이 월등히 높고요. 재밌게도 1월 수익이 낮습니다. 1월 수익이 안 좋아요. 네, 1월 수익이 안 좋고요. 그리고 이제 2, 3, 4월이 강합니다. 배당주가 확실히. 여기도 11월, 4월 패턴이 똑같이 먹혀 들어가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10월에 사서 네. 혹은 11월에 사서 4월에 팔자 이 전략이 상당히 보편 타당적으로 아니 오히려 12월에 그 배당락 먹고 그 다음에 파는 것도 방법입니다. 1월에 안 좋거든요 이게.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뭐 1월 말에 되사거나 뭐 이런 게 귀찮다면은 여기도 11월, 4월이 가능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배당주 투자는 해야 된다. 그렇죠.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냐 하면은 제가 이제 그 백테스트를 돌릴 때 이제 금융주, 지주사, 관리 종목, 적자 기업 등 이제 별로 그렇게 제가 보고 싶지 않은 기업들을 빼고 이제 돌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더 이 12월의 수익이 두드러집니다. 이때 평균 그러네요. 8%가 벌려요 이게. 예. 그리고 거의 매년 수익이 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승률이 90%니까. 예. 여기 보면은 9월, 10월이 또 가난합니다 이게. 별로 벌리는 게 없고 여기도 1월도 굉장히 가난해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형주도 한번 돌려봤거든요. 시가총액 상위 200개 중에서 20개를 투자했다고 가정을 했는데 여기서도 12월에 수익이 가장 좋고 9월, 10월은 가난하고 그리고 1월이 매우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누군가가 배당주를 9월, 10월 오른데 하면은 그렇구나 하고 사는 게 아니라 한번 직접 가가지고 한번 보는 게 좋은 거죠 이렇게. 예. 지금 우리가 12월 달에 배당 받고 바로 이제 팔잖아요. 네네. 그게 우리가 며칠이죠 이게 보통? 26일인가 뭐 6일, 5일, 6일 막 이렇죠. 네, 맞아요. 크리스마스 후에. 네, 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배당만 확정 짓고 그냥 매도하고 그 다음에 1월 달에 다시 좀 싸지면은 또 사는 전략 이게 날 수 있다. 네, 저도 요번에 돌리기 전에는 몰랐는데 1월에 확실히 배당주가 별로 안 좋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배당주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근데 네. 왜 이렇게 백데이터를 돌릴 때 네. 지주사는 왜 빼요? 그러니까 왜냐면 또 지주사에 대해서는 네. 저평가돼 있는 주식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가치 차원에서도 가치주 투자 네. 차원에서도 괜찮다 생각하시는 분들 많고. 그러니까 이 지주사의 평균 수익이 일단 그렇게 썩 높지가 않고요. 배당 그리고, 수익률이?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 귀찮을 수가 있는데 그 전반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많이 안 움직이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게 맞기는 맞는데 그 지주사가 좀 영원히 저평가되는 경우도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주사와 금융사를 빼는 편인데 뭐 그거를 추가하시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취향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뭐 상식적으로 적자 기업이나 관리 기업을 빼는 거는 뭐 크게 나쁘지 않겠죠. 네, 그건 별로 좋은 기업들이 아니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주사와 금융주 같은 경우는 저평가돼 있고 수익은 많이 내지만 어쨌든 자본 차익까지도 생각한다면 네. 탄력성이 있는 그 외의 주식들로 하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마지막으로 저걸 보면은 네. 저게 뭐냐면은 이제 최근 20년 동안에 배당주만 산 전략입니다. 한마디로 배당 수익률이 한국에서 가장 높은 20개 기업만 꾸역꾸역 산 전략인데 그러면 그래도 한 복리 22% 정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배당주를 가지고 여기에는 배당 수익과 이제 시세 차익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제 재밌게 우상향하는 거를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것은
10월, 11월 달에 사고 아, 그건 아니고요. 1년 내내 보유하는 거예요. 이거는. 1년 내내 네네. 보유하는. 예. 그러니까 사고 팔고를 하는 게 아니라 네, 4월 달에 그렇죠. 팔고 이게 네,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냥 네. 가지고만 있어도 그렇죠. 쭉 네. 올라가는. 예. 근데 이제 최근 10년에는 커스피가 좀 부진했거든요. 이제 연봉 수익이 2.7%인데 그래도 얘는 한 13% 정도 먹었습니다. 10% 정도 더 먹은 거죠. 그죠? 최근 10년 동안에 이렇게. 네. 그리고 최근 5년에도 뭐 6대 0, 그리고 최근 3년에는 11대 6이니까 계속 배당주가 그래도 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보통 주식이나 그 지수보다는요. 네. 그렇군요. 우리가 배당주 하면은 가지고 있는 인식 중에 하나가 그래 배당은 받지만 주가 차익은 못 얻어 오히려 네. 빠질 수도 있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그거는 아니군요. 아닙니다. 예. 근데 또 두 번째 오해가 있는데 배당이 있으면 주가가 많이 떨어질 수는 없어라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오해입니다. 금융위기 때 보면은 그 실제로 배당주도 반토막 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40% 깨진 적도 한 번 있고요. 이번 코로나 때인 것 같은데. 금융위기. 네, 금융위기 때 57% 깨진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배당주는 무조건 안전해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깨질 때 다 같이 깨집니다, 이렇게 사이좋게. 네. 그러나 어쨌든 다시 다 회복이 된다. 그렇죠. 그 위기가 지나면. 네, 그렇죠. 네. 그 배당주와 관련해서 그렇게 좀 좋은 그 리스트로 네. 컨트로 들어가시니까 네네. 이렇게 좀 뽑아놓은 건 있나요, 종목들이? 당연히 뭐 뽑아드릴 수 있죠. 네. 있어요? 지금? 지금 이제 좀 인터넷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할까요? 그냥. 네, 한번 봐보죠. 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요 퀀터스라는 프로그램을 쓰는데요. 네. 이런 거를 한번 직접 우리 가족분들도 한번 좀 보시는 게 예, 맞아요. 네. 네, 좋을 것 같아요. 퀀트로 어떻게 이걸 데이터를 뽑아내는지. 좋습니다. 네. 가서 이제 배당 수익률 보고, 유니버스가 일단 한국 맞고, 이런 필터를 해서 다 빼고요. 전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니까요. 다 빼고, 뭐 시가총액 필터는 넣지 않고요. 네. 그리고 팩터, 배당 수익 이거 딱 하나만 보는 거니까 포트폴리오 추출 20개 기업이라고 치고 고.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20개가 나오는데 그 어떤 애도 있나? 저도 모릅니다. 봐야 돼요. 네. 여기 이크레디블, 효성 TNC, 리드코프, 금호건설, 삼양옵틱스, HD 현대 등등 이런 애들이 나옵니다. 네. 그렇군요. 효성, 동부건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배당 수익률이 높다는 거죠, 지금 한국에서. 이런 것들 가운데서 좀 더 개별적 마음에 드는 네. 자기가 또 잘 아는 어떤 분야의 기업들을 선택해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골고루 똑같이 담을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본인의 선택에 따라. 그렇죠. 참고로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이렇게 뽑아놓은 다음에 제가 마음에 드는 걸로 들어갔는데 제가 버린 기업들이 수익률이 모조리 더 높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치 투자에 어느 정도 상당한 경지에 오르시면은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저는 그 경지에 안 올랐고요. 네,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네, 알겠습니다. 이 사이트 하나만 다시 한번 좀 알려주세요. 여기요? 어떤 네. 사이트로 들어가서? 여기가 이제 퀀터스라는 사이트거든요. 퀀터스. 네. 지금까지는 무료이고요. 여기 이제 카카오톡 로그인만 있으면, 그러니까 카카오톡 아이디만 있으면 로그인해서 이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군요. 네. 그래서 어떤 방식이든 거기에 나오는 조건 검색을 통해서 내가 네. 원하는 데이터, 백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한번 백테스트를 골려볼 수도 있어요. 한번 배당 수익률이 높은 기업을 투자했으면 어느 정도 벌 수 있었나 이런 거. 그러면 이제 뭐 분기에 한번 리밸런싱을 한다고 치고 20개 기업에 우리가 20년 동안 투자를 했다 하면 여기서 이제 뭐 배당주 전략이라고 이름을 짓고요. 그럼 이제 이런 애들한테 우리가 20년 동안 투자해서 얼마나 벌 수 있었는가 이런 거를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얘가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고 한 30초 후에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화면이 뜹니다. 이게. 네. 그렇군요. 지금 거기다 나오네요, 뭐. 네. 우리가 테마주. 네. 그러니까 지금 뭐 태조 이방원이니 네네네. 또 무슨 또 엔터 관련해서 또 케이팝 뭐 해가지고 나오면서 예. 여기 나오네요. 예, 그렇죠. 이렇게 네, 일단. 이게 한마디로 한국에서 배당 수익이 가장 높았던 20개 기업에만 20년 동안 꾸준히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복리 22%를 벌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중간에 근데 59% 깨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뭐 그러나 그때 그냥 참고 견뎠으면 어차피 다 복리 22%로 다 계산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커스피와 연별 수익률 비교가 나와 있어요. 보면 이제 2017년, 20년 요 두 해는 커스피보다 수익이 낮았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는 모든 해에 커스피 수익보다 높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배당주의 편견이 말씀하신 대로 배당은 받고 이제 시세 차익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저게 네. 상당히 괜찮은 게 네. 왜냐면 워렌 버핏도 평균 수익률이
24%, 26%? 뭐 그렇죠. 요즘 아마 20% 이하로 떨어지셨을 건데 그거는 이제 그분이 안타깝게도 돈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수익 내기 어렵습니다 그분이. 힘들어요, 그분. 워렌 버핏에 못지않는 어떤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간단하게 이렇게만 투자를 해도 그렇죠. 해당 주에만. 그렇죠. 네. 무식하게 아주. 무식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단순하면서 단순하게 돈 버는 방식인 것 같기도 한데요. 근데 이 단순한 거를 지키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이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왜냐하면 이 시세가 움직일 때마다 불안하니까 거기에서 이게 떨어질 때는 이걸 못 버티고 그냥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데서 막 더 세게 오르는 것들이 있으면은 거기에 또 관심이 가거나 이런 그렇죠. 것들. 아니면 또 예를 보면은 2008년 10월에 배당주가 한 달 만에 31% 손실이 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시뻘건 구간들은 좀 이제 그때 안 좋았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예를 들면 뭐 코로나 때 2020년 3월에도 여기 잘 안 보이실 텐데 14.6% 손실이 나요 여기 보면은. 그래서 배당주 이렇게 사고 나는 구간이 종종 나오는데 참고 견디면 된다. 근데 그때 예를 들면은 이제 옆 사람이 나 태조 200원 샀어. 너 뭔지 알아? 배당주? 하면서 이제 가버리면은 이제 흔들리게 되는 거죠 이게. 그렇죠. 그렇죠. 남은 막 태조로 막 돈을 벌었다는데 난 배당주는 지금 마이너스 10%인데 뭐지? 이러고 있는 거죠 이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어떤 조건 검색을 통해서 나온 기업들 가운데서 본인이 선택할 수도 있으나 그렇죠. 우리 강한국 저자님의 케이스로 봤을 때에는 그냥 그 기업에 골고루 똑같은 비율로 투자해서 그냥 같이 가져가는 게 수익률이 훨씬 낫다. 단순하게. 그렇죠. 단순하게. 그런 것도 혹시 뽑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태조 이방원이 됐든 아니면은 무슨 뭐 이런 테마주들이 있잖아요. 그때 매번 그 우리 트렌드에 맞는 주식들, 트렌드 주식이라고 그러나? 이런 것들의 수익률이 어떻게 나올지. 그거는 뽑기가 사실 조금 어려운데요. 그치.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뭐 최근 한 달에 이제 많이 오른 기업들 어땠는가 뭐 이런 식으로는 뽑을 수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뭐 크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게. 최근 한 달 동안에 많이 오른 애들 사는 거. 왜냐면 이 뭐라 그럴까 트렌드에 맞는 주식들은 오르기도 빨리 오르지만 또 꺾어질 때는 또 무섭게 꺾어지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뭐 그런 것도 한번 뭐 돌려볼 수 있죠. 뭐 예를 들면은 뭐 최근 이제 한 달 동안에 이제 많이 오른 애들만 골라서 산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도 한 20개 정도 한번 사보겠습니다. 많이. 그럼 20개로 설정하면 그 가운데서 가장 그 1위부터 20위까지가 그렇죠. 나오는 거죠? 한국에서 2,000개 기업 중에서 최근 한 달 동안에 가장 많이 오른 20개 기업을 사고 이제 리밸런싱을 하는 거죠. 이건 한 분기 정도로 해볼까? 그런 애를 사는 3개월 동안 기다리나? 안 기다리죠, 그죠? 아마. 그렇죠. 한 달 한 번? 한 달 한 번 해보죠. 한 달 한 번 해보죠. 이게 근데 아마 그러니까 급등주 좋아하시는 분들. 그렇죠. 막 무슨 무상증자 이슈 뭐 이런 거. 근데 이거는 그거는 잘 모르겠고 그냥 최근 한 달 동안에 가장 많이 오른 놈들. 그러니까 이러저런 이유로 급등한 주식들이 우리가 샀을 때 잘 안 될 것 같아요. 한번 보시죠, 근데 잘 안 될 것 같아요, 생각에는. 이걸 우리가 이걸 이용하면은 이렇게 저렇게 투자의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막 고민해 보면서 바로바로 뽑아낼 수 있으니까 투자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거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이런 가설을 입증해 볼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최근에 한 달 동안에 많이 오른 놈이 기습 가는 거야. 그거 궁금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이제 많이 오른 친구들. 괜찮네. 의외로 22% 나와서. 지금 많이 오른 주식을 사도 22%. 그러네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가장 많이 급등한 이제 그 20개 종목을 계속 사면서 한 달에 한 번씩 갈아타는 거죠. 3개월 내봐요. 아니 두 달. 2달이요? 2달은 안 되면 한 달, 석 달, 6개월, 1년만 돼요. 3개월로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런 오르는 주식을 살 때에는 계속해서 좋은 내용들이 나오면서 더 오를 것 같은 생각. 그래서 우리가 고점에서 매도를 못하고 계속 들고 있다가 다시 원위치 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룰은 최근 3개월 동안에 가장 많이 오른 친구들을 한 달 동안 보유하는 겁니까, 그러면? 한 달? 아니. 최근에 오른 주식들을 최근에 그렇죠 한 달 동안 오른 주식들을 최근 한 달 동안에 오른 주식을 가장 많이 3개월 오른 놈을 3개월 후에 판다. 오케이. 그러면 3개월 후에 주가.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그렇죠. 다시 예로 가고 그럼 이제 보유 기간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제 한 달에서 석 달로요. 그것도 20개 종목으로 하고 많이 오른 친구들 석 달 보유네요. 그럼 자 이렇게 하고 이거는 아마 조금 떨어질 것 같은데 아마 한번 보시죠. 저게 되네. 되네.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시장의 분위기를 알 수 있겠네. 그죠.
나오네요. 아, 나오네. 아, 그쵸. 이거는 좀 떨어집니다, 확실히. 그래, 얼마나 떨어져요? 이게 하락률이? 8%예요, 8%. 아. 그러니까 이제 급등주를 한 달 동안 보유하고 빨리 팔면은 그래도 그나마 수익이 괜찮은 편인데, 급등주를 이제 석 달 동안 보유하면은 이제 그때까지 못 버틴다라는 게 결론이네요, 지금 보니까. 네. 그러니까 네. 이 얘기는 급등주를 샀는데 네. 내가 우리가 상승하고 있는 주식을 샀어요. 근데 네. 이게 상승세가 꺾였어. 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다시 반등하기를 기다리면서 기다리다 손절 라인 못 지키고 계속. 네네네. 근데 데이터를 보면 결국은 더 떨어진다잖아요. 그쵸. 왜냐면 사실 그 주식하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이게 이제 정말 대세 상승이어가지고 쩍쩍 100배 가는 경우도 물론 당연히 있겠지만, 근데 이게 급등하는 주식은 보통 그냥 이제 급등하다가 훅 꺾이는 경우가 사실 많죠. 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배당주라든가 이런 형식으로 투자의 아이디어를 백데이터를 돌려가면서 찾을 수 있는, 그래서 네. 퀀트 투자 예. 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물론 퀀트 투자 골고루 사면서 할 수도 있고 그 가운데서 종목 발굴을 해서 개별주 투자하는 방법도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강한국 저자님은 이제 투자를 할 거란 말이에요. 주식을 네. 사기 시작할 건데 어떤 주식을 살 생각이에요?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조건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가치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치 지표 중에서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뭐 이런 친구들이 이제 활용하는 PER, PBR. 네, 그리고 뭐 코어 PGPR, PSR은 좀 생소하실 텐데, 예를 들면 PSR은 이제 시가총액과 매출액으로 나눈 지표이고요. 이제 POR은 매출액을 그 시가총액을 영업이익으로 나눈 지표입니다. 그래서 그냥 뭐 이런 거 몇 개 쓰고 그 밑에 이제 성장 팩터들이 있습니다. 영업이익과 뭐 순이익이나 뭐 매출액이나 이런 게 이제 많이 성장한 친구들. 네. 그래서 이런 뭐 이 정도 하고 돌립니다, 저는. 네. 예. 이렇게 해서 나온 20개의 주식 거기에다가 그쵸, 하시나요? 네. 그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소형주만. 네. 소형주 예. 중심으로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매수 시점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어떤 주식은 뭐 이렇게 해서 조건으로 나왔지만 20개 종목이 나왔지만 어떤 주식은 좀 오르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어떤 네, 주식은 네. 하락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다 차트가 다를 거란 말이에요. 네. 매수 시점 어떻게 잡아요? 그냥 동시에 사버려요? 그냥 동시에 들어갑니다, 저는. 가격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네, 근데 물론 이제 차트를 잘 하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이제 종목을 뽑아 놓은 다음에 본인이 원하시는 차트가 올 때 들어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면 뭐 이제 뭔가 러식이 있겠죠. 예를 들면 이제 오케이 종목은 다 뽑아놨는데 10월 말에 당장 들어가지 않고 뭐 얘네들이 뭐 이런 차트 패턴을 보이든가 아니면 이제 그 가격을 돌파했든가 뭐 할 때 들어가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요즘 하도 그 비관론이 많아서 네. 많은 분들이 주식을 들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불안하고 네. 우울하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겠죠. 네. 왜냐면 내가 가진 자산이 떨어질 거라고 네, 하니까 그죠. 네. 나중에 그 구간을 버틴다 해서 다시 올라간다 해도 어쨌든 일시적으로 떨어진다고 하면 이미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이제 떨어져 이미 있고. 짜증나 있는데 누가 나와서 계속 또 떨어진대요. 그럼 이제 당연히 짜증나 있죠. 그런데 어쨌든 세계 20년 만에 세 개의 매수 시그널이 모인다. 우주의 기운이 모이고 있다. 뭐 일단 긍정적이긴 한데 일단 앞으로 돌아가면서 우리가 그런 기대감을 이걸 이제 우리 팩트 체크를 하고 네. 우리 강한국 저자님의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일단은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하신 대로 다시 한 번만 그 부분 언제 우주 이 세 개의 매수 시그널이 합쳐서 상승장이 시작되겠구나. 이번에 과거 데이터하고는 다른 상황이 벌어지는구나. 팔아야겠구나. 그거요. 네. 요 시점에 대한 그 그렇죠. 신호. 그게 이게 그 S&P 500이요 20% 이상 하락했을 경우 그리고 그 하락의 절반 이상을 만회했을 경우에는 다시 저점으로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다시 한번 예로 설명드리면은 지금 S&P가 4,300에서 3,600 정도로 떨어졌거든요. 그게 한 700포인트 정도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절반은 350포인트죠, 그죠? 그럼 그게 이제 3,600 플러스 350, 3,950. 근데 S&P 500이 회복을 하면서 3,950을 이미 한번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제 논리로는 다시 3,600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2차 세계대전 후에는 실제로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이 뭔가 달라가지고 주가가 실제로 3,600 밑으로 떨어진다 할 경우에는 그럼 이제 요번엔 좀 뭔가 많이 다르네라고 이제 경고를 받고 그때는 좀 이제 손절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훌륭한 방법이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가족분들 한번 이 퀀트 기법을 통해서 이 매수와 매도, 그 다음에 어떤 주식을 투자할 것이냐, 요거에 대한 우리 강한국 저자님의 뷰에 대해서 한번 잘 참고하시고, 좋은 결정, 자신의 투자 기준 세우시고 좋은 결정 내리는 어떤 기초 자료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강환국 저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